자, 지금부터 문제 4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표 입력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기간은 7월 26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송파구청에 현금을 기부했다. 자, 현금을 기부했으니까 일단 계정 과목 현금. 자, 대변에는 현금을 써주시면 되겠죠. 기부했으니까 비용인데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에다 써줘야 되겠죠. 이제 차변에 기부 땡땡 이렇게 기부 땡땡 기부 치면 그 계정 과목을 검색해 줄 거니까 기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계정 과목은 기부금이 되겠죠. 자,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전표 사용하시면 되고요. 구분란에는 1번 출금전표 선택하시고 상대 계정은 기부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정 과목 기부 엔터 기부금 찾아서 엔터. 자, 거래처 적용 모두 다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0만원 1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품 200만원을 진화상사에 판매하고, 자, 여기 판매하고입니다. 자, 판매했으니까 상품을 팔면 상품이 대변으로 나가겠지요? 네, 그래서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매출을 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장부에다가 매출 기록하는 거, 예, 우리는 매출을 달고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일반적으로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상품을 대변에 내보낼 때는 항상 매출을 달고 내보내시면 됩니다. 자, 대금은 진화상사 발행 약속엄. 자, 진화상사는 우리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한솔상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 이름을 기억 못하겠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솔상사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네, 우리 회사는 한솔상사고요. 진화상사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서 타인이 발행하는 약속엄 입니다. 타인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음을 받았다. 그래서 받을어음 하시면 되겠죠. 받을 어음이 되겠고요. 자, 판매 시 발생한 운송비, 자, 판매 시 발생한 운송비, 요거는 그냥 운반비 하시면 돼요. 운반비. 자,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하고, 매입 부대 비용이니까 원가의 가산. 그래서 상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판매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니까 운반비라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당연히 현금 계정이 나와야 되겠죠. 자, 분개를 해볼게요. 자, 그럼 날짜는 8월 8일 바꿔주시고요. 자, 상품 팔았으니까 일단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상품 매까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자, 거래처 적용 필요 없죠? 금액은 200만원. 자, 또 대변에 현금 나간 거 있죠? 또 대변에 현금. 엔터. 거래처 적용 모두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5만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은 즉 상품 판매한 대금 200만원은 약속어음 받았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받을 엔터. 받을어음 찾아서 엔터. 자, 그런데 받을어음 누군가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한테 받을 건지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과 채무랑 관련된 계정은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자, 요거 어디 써 있어요? 입력 시 유의사항에 써 있어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처를 조회하셔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거래처는 진화상사, 진화상사, 진화엔터, 진화상사 찾아서 받으러음 200만원. 자, 차액 공개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나지 않도록, 공개 잘못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시 발생한 운동비, 요거는 운반비 처리하라고 그랬죠? 차변에 운반비, 운반 엔터, 800번대 운반비 찾아서 엔터,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런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상품 판매 분개하고 약속어음 받은 분개하고 그 다음에 운송비 현금으로 나온 분개 해주면 안 되나요? 이 순서대로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분개를 먼저 하면 얘네들이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표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될 거예요. 전표가. 원래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에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봐서 여기까지 그냥 딱 분개하고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분개를 했을 때 분개가 이렇게 나눠질 것 같다. 그러면 좀 생각해서 차변, 차변, 대변, 대변 이렇게 분개하시는 게 올바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9월 30일. 자, 한일 광고와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해서 9월 30일 잔금 9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일단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아이고, 다시. 자, 어떤 계정 과목이 필요하냐면 일단 광고 선전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 10만 원을 9월 1일에 지급을 했었대요. 그럼 계약금을 우리가 9월 1일 날 뭐라고 처리했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도 선급금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되어 있네요. 선급금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반드시 전표를 확인해 보시고 전표를 확인해 보시고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회계 처리해 볼게요. 날짜 9월 30일 선택해 주시고, 자, 광고를 의뢰했고 광고비에 잔금을 줬기 때문에 차변에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광고 엔터, 광고 선전비 엔터. 자, 우리가 지급한 잔금은 90만 원이었지만 계약금이 있었어요. 계약금이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처리할 건 모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선전비 차변에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선급 비용. 선급 엔터. 선급 비용 찾아서 엔터. 거래처 입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래처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9월 1일 전표를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일 광고 전표 9월 1일 전표를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래처를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자, 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거래처 거래되는지 안 거래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걸어주세요. 그러면 틀리진 않아요. 적어도 10만원. 또 대변에 자, 보통예금에서 유치했으니까 나머지 계정은 보통예금이 되겠죠. 보통예금 9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9월 1일 전표를 한번 볼까요? 9월 1일. 자, 선급 비용에 거래처가 입력되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거. 자, 이렇게 지문에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전표 날짜를 알려줬다. 그럼 무조건 전표 조회를 하고 회계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저처럼 그냥 회계 처리하지 말고, 이건 노하우가 많았을 때 하시는 거고, 노하우가 나는 없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날짜가 문제에 나왔다. 그럼 그 날짜 전표를 반드시 확인해 보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자, 다음 10월 21일 거래처 세종스타일에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에 입금표를 발행했다. 자,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자, 그러면 현금은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은 대변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는 그런 거래입니다. 자, 날짜는 10월 21일이고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 전표 사용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는요. 여기 보시면 세종 스타일, 여기도 세종 스타일. 자, 거래처 찾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세종 스타일. 근데 어떤 분들은 한솔 상사를 자꾸 찾으시면서 거래처가 없어요 이러시는데,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처 등록을 안 해놓습니다.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1월 20일 신입사원들에게 지급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전표를 받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자, 소모품을 비용으로, 그러면 소모품 B라고 처리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BC카드로 결제하고 있지요. 자,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건 대금을 무조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11월 20일 차변에 소모품비 하시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죠. 금액은 15만 3천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선택하시고 거래처는 BC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만 3천원. 됐죠? 자, 다음 6번째 문제. 자, 11월 21일 날 안양상사에 지급할 외상 매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매출 거래처인 호수상사로부터, 자, 호수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자,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은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요거 받으러음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받으러음은 대변에 분개하시면 되고, 외상 매입금은 차변에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각각 안양과 호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날짜는 11월 21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은 251번이죠. 자, 계정 과목 251번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즉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또는 외상 치고 외상 매입금을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는 안양상사가 되겠죠. 금액은 350만원. 3500 플러스 엔터. 대변에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그랬으니까 받으러음이고요. 받을 엔터. 받으러음 찾아서 엔터. 거래처는 호수상사 되겠습니다. 호수 엔터. 호수상사 찾아서 3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7번. 11월 27일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자, 취득가 800,
감가상각 누계액 200, 영동상사에 700에 매각하고 대금은 자기압 수표로 지급받았다. 자, 자기압 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우리 현금으로 분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통화나 통화대용증권은 우리 현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통화대용증권에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 자기압 수표, 여행자 수표 등 여러 가지 그런 현금성이 있는 그런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증권을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적어도 자기압 수표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동차를 팔았어요. 차량 운반구를 팔았으니까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장부가는 취득원가에서 감루를 뺀 거예요. 아이고, 감루를 뺀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가 800만 원, 감루가 200만 원 빼면 얘는 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600만 원. 자, 그럼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 팔고 있으니까 잘 팔고 있지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할 거다. 자, 팔았으니까 이제 우리 전표에다 입력해 볼게요. 11월 27일. 자, 차량 운반구 팔았으니까 대변으로 감소되겠죠? 대변에 차량 운반구, 차량, 엔터. 차량 운반구 찾아서 자, 우리 자산은 취득 원가주의니까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 적어 주셔야 되겠죠? 800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회계 처리해 주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서로 반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제거해 주시면 돼요. 차변에 감가. 차량 운반구라고 써 있는 거. 참고에 차량 운반구라고 써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항상 유형자산의 장부가를 먼저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 장부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취득원가에서 감루를 뺀 거를 우리는 장부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 받아야 되겠죠. 자, 영동상사에 700만 원 매각하고 자기가 수표를 받았으니까 일단 차변에 받은 돈은 700만 원이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엔터 700. 자, 그러면 차익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차익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 요 차익만큼이 뭐다? 얘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얘가 차변은 900인데 대변은 800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요 100만 원을 대변에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유형. 자, 대변은 수익의 발생이니까 처분 이익을 써주셔야 되겠죠. 10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됩니다. 아마 유형자산 처분 분계가 가장 어려우실 건데, 자, 유형자산 처분 분계를 하실 때는 유형자산 장부가액을 먼저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취득원가는 대변으로 제거,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제거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돈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차액만큼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든지 처분 이익이라든지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안전하게 회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17일 단기간에 매매 차익 얻을 목적으로 황수건설에 주식을 100주 주당 액면금액 2만 원
10만원을 한 주당 18,000원 매입하고 대금 수수료 10만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기간 차익, 자, 단기간 매매 차익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리고 우리가 취득할 때는 취득한 돈만 보시면 돼요. 한 주당 18,000원. 그리고 수수료, 요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거죠. 자, 요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건데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단기 투자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보통예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취득한 거니까 단기 매매증권 차변에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매입한 수량에다가 매입한 단가를 곱해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매입 수수료 또는 증권 거래세 등 부대 비용 발생하면 걔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12월 17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엔터 단기 매매 증권 찾아서 100주 18,000원이니까 180만원 되겠죠.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 수수 엔터. 자, 영업의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10만원. 자, 이걸 포함해서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 엔터 보통예금 찾아서 19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4번 일반 전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